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 중입니다. 여기서 큰 내상 그리고 외상을 입고 쓰러진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의 치유의 시간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업고 보호할 또 다른 장수를 위해서 또 싸워야 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가장 다급하고 위급할 때 곁에 남아서 진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찐이다라고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 한남동을 정리하시고 사저로 복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하는 이 보수의 중심에 서야 하는 차기 대권 주자들이 각각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윤심을 얹지 않으면, 그러니까 진짜 민심을 외면한다라고 하면 보수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보수를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의 미래, 그것을 이어갈 진짜의 보수는 누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50일 조금 남은 이 대선에서 말이죠. 각각의 메시지들이 기가 차고 코가 차는 메시지들로 뒷목 땡기네요. 정말. 김문수 장관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윤심을 외면하고 민심을 외면하고 본인의 스토리에 충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의 메시지가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나 이준석과 연대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완벽히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죠. 윤심을 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가 누굴까? 저는 픽했습니다.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인데요. 아직 출마를 결심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력한 승리자를 찾아내는 거죠. 사실 최강 빌런 이재명을 상대로 흥결없는 후보를 찾아야 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윤석열 정부의 다음 정권 연장 이런 게임이 아닌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을 자유진영의 소속으로 안정감을 가지느냐 아니면 저기 사회주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개꼬붕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주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기 대권 구도 가운데 가장 조용하지만요, 가장 유력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11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사저 복귀가 있었습니다. 서초동 지역구 갑과 을이 나눴다라고 해도 조은희와 신동욱 의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초구 구청장께서는 자리를 좀 해주셨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사저 복귀에 마중 나오신 분들이 이렇습니다. 꽃보다 전환길 강사가 있었고요. 고생해주신 석동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남 대첩을 이어갈 때 큰 힘이 되어주셨던 윤상현 의원도 있었고요. 임종득 의원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일단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제 제 눈에 이제 보였던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여권의 차기 대선 구도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출마 선언 앞으로 할 예정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김문수, 그리고 이철우 등등이 있습니다. 각자의 지지층이 있습니다. 확신을 주는 이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역이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덕수. 소리 없이 움직였죠. 선언도 없었고 선동도 없습니다. 근데 최근 여권 내부에서 가장 리스크 없는 카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러니까 대선이 말이죠. 결국은 확장성과 안정성의 싸움입니다. 뭐 중도파리 하는 게 확장성이고 안정성이다라는 건 자기 진영을 지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카드를 들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요렇게 보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이 확장성과 안정성을 다 갖춘 인물이다라는 거죠. 윤심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정을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자, 그 조건을 가장 조용히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지금부터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이죠. 보수의 재정비가 필요한 이 시점에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대권에 대해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냥 이미 준비된 후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가 가진 결정적인 강점들이 좀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의 경제부총리급 요직을 거쳤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좌우를 잘 넘나들었죠. 김문수 전 장관이 나는 좌쪽도 가봤고 우쪽도 가봤다. 그래서 이준석을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좌쪽과 이 우쪽을 모두 아우르는 중용된 초당적 관료 출신이다라는 거죠. 2022년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이후 초반 정무 혼란, 대외의 신뢰 회복 과정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만큼의 일을 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탄탄한 실무 경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인이 아니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외교 활동까지도 잘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무형 관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억이 빡빡빡 나는 건 뭔가 전투적인 부분도 좀 갖췄다라는 겁니다. 야당하고 맞짱 뜨는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런데 살살살 놀려가면서 맞짱도 잘 떴어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는 강단이 있는 총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박지원 이게 정치판에 뭐 구렁이 뭔 구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박지원을 상대로 놀려가면서 말 다 받아쳐가면서 제대로 반격하는 모습, 입을 닫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내공 짱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 처리수죠. 방류할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당시 민주당이 말이죠.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 정부다라고 공격할 때 국회에서 오염수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친일 정부다 이러면서 공격할 때 한덕수 그때 국무총리가 국회 연단에 서가지고요. IAEA 보고서를 막 흔들면서 민주당의 주장에 거짓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뭐라고 했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민주당입니다. 이러면서 아닥하게 만들었죠. 그때 조용한 관료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 실력적을 모두 겸비한 총리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또 뭐였냐면 탄핵 정국 속에서 일단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 뭐 29명 연쇄 탄핵하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죠. 수개월 동안 국정이 마비된 상태로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 대대행이 뭐 개판 5분 전을 막 하고 있을 때 일단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실천으로 바로 움직였는데요. 마은혁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2인을 추가 임명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뒤통수 세력 갈겼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플랜이 뭐였냐면요. 대선에 나갔다가 사법 리스크 안고 대선에 나갔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은 진행된다. 이거를
위헌으로 청구를 할 생각이었어요. 마흔여기 안치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대통령 권한으로 이 헌재 2인까지 꽂으면 마흔여기 있죠. 정계선이 있죠. 그다음에 본인 두 사람 꽂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뭐 김영두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헌법이 잘못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청구를 하면 나의 죄를 모두 사노라 이 플랜을 가려고 했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마흔약 임명하면서 그래 임명 안 한다고 자꾸 지랄 발광들을 하니까 임명해줄게 하면서 2명을 대통령 권한으로 찍어버렸습니다. 임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이 헌재 재판관들을 끌어낼 수가 없는 거죠. 임기까지 보장돼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 되게 세려 갈겼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고집스럽지도 않고 말이죠.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의 리더다라는 것을 국민에게 좀 각인시켰죠. 국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 국민과의 소통과 또 그 사이에서 신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한덕수가 가진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한덕수의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를 다시 하나로 뭉쳐야 하는 이 시점에 무리 없는 통합에 한덕수의 정치력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점수는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수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윤심에 기댄 후보가 있고, 그리고 반윤 프레임에 올라탄 후보가 있습니다. 이쪽엔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실 거죠. 그리고 명분 없이 매번 뭐 대선에 출마하니까 이런 출마로 혼탁함을 또 더하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흥행에 성공시킨다라고 하지만 또 나쁘게 보면요, 대선 구도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덕수 직무대행이 유일하게 갈등을 안 만드는 카드로 저는 평가합니다. 당내 계파 정치에도 휘말리지 않았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실무적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꼽아봐도 되게 강력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여권내 인사들은 물론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부담 없는 선택지로 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50인 정도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강력한 게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다라는 점이 가장 강력한 것이 아닐까? 튀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과 확실하게 뭔가 차별이 있죠. 보수가 지금 필요한 건 말이죠. 이제 확장성보다는 설득력입니다. 그다음에 분열보다는 수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을 직접 운영해 본 안정감, 말보다는 실력으로 보여주는 국민적 신뢰, 그리고 혼탁한 대선판에서 절제된 존재감. 이 세 가지 카드로만 봐도 조용한 최강자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게 사실 프레임 작업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재명을 가지고 뭐 경제 대통령이다라든지 먹사니즘, 마치 경제를 뿜뿜 부흥시킬 것 같고 진짜 잘 살게, 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 것 같은 그런 프레임 작업을 하잖아요. 실상을 들어가 보면 지들끼리 막 우덜끼리 배불리고 돈 많은 사람들 재산 끌었다 땡겨가지고 국유화 만들고 그거 이제 표 주면서 표 얻고 그 돈에 달콤해가지고 일 안 하고 자빠진 개돼지 생산하고 있고 굉장히 악랄하고 지능적 범죄형의 인간을 가지고 뭔가 뭐 경제 대통령 이런 프레임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강력한 세 가지를 가지고 한덕수 지금 직무대행을 지금 멋지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을 완벽히 깨부술 수 있는 또 다른 대박 큰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은 말이죠. 프레임 전쟁입니다. 이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윤석열 정부를 프레임 작업으로 지금 무너뜨렸고 우리는 이런 작업들에 말려 들어가지 않게 더 큰 프레임으로 얘네들을 조져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안정감, 신뢰,
그리고 존재감, 이 세 가지를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 그러니까 TK, PK 어느 지역에도 기반을 두지 않았죠. 호남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용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영남 중심의 보수 정당이 전국 정당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파를 넘고 지역을 넘어서 조용히 정치적 균형을 다시 맞추는 후보, 통합의 후보. 한덕수 말고는 지금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라고 저는 오늘에서 좀 정리를 했고 좀 픽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파 이거 따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실제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쪽을 아우르는 통합의 메시지를 가지는 사람이 지금 강력하게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이재명에게 그 비토율이 전라도에서는 꽤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재명만큼은 보내기 싫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 그다음에 뭐 중도 진영을 흡수하기에는 이 카드가 가장 좋은 카드다라는 거죠. 민심과 윤심을 동시에 꿰뚫는 실력자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리더로 픽했다. 한덕수 직무대행을. 그러면 이를 중심으로 완벽히 모인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도 참고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한 사람으로 결집해야 되는 구도 안에서 또 민심을 담아내는데 보탬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 중입니다. 여기서 큰 내상 그리고 외상을 입고 쓰러진 윤석열 대통령을 잠시의 치유의 시간으로 두고 우리가 지금 나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안고 업고 보호할 또 다른 장수를 위해서 또 싸워야 하는 거죠.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